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월 15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꽤 큰 조정폭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카톡방에서도 이더리움 클래식을 보유하신 분들이 걱정이 많으셨고 그래서 문의도 많이 주셨습니다. 다만 이런 조정은 제가 한참 상승이 나올 때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이건 당연한 필연적인 조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어떤 코인이든 어떤 차트든지 간에 상승만 하는 차트는 있을 수 없고요. 반대로 하락만 하는 차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급등 이후에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건 오히려 우리가 저가 매수 타점, 물타기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다만 이런 타점을 잡을 때에도 하락하고 있을 때 잡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잡아야겠죠. 일단 오늘 오전장까지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조금 더 확실하게 지지 라인이 확인이 되면 제가 타점과 비중을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릴 거니까 너무 섣부르게 매매 진행하실 필요 없고 제가 드리는 타점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더리움과 함께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런 급등을 만들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알트코인의 상승력을 이끌었던 장본인은 바로 솔라나였습니다. 자,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내에 상승력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만든 이 급등 이후에는 당연히 이런 조정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하는 건 당연히 나와줘야 되는 그 사이클이라는 점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상승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겠고요. 세이코인도 최근 상승력을 보여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횡보하는 기간을 가지고 있죠. 다만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당장 단기적으로도 상승 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정 이후에 횡보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이 3일 연속 꽤 큰 폭으로 나온 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인한 영향도 있겠지만 최근 나온 한 가지 부정적인 이슈도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 부분을 살펴보고 이 부정적으로 나온 이슈가 앞으로 기대되는 상승 재료와도 같은 이슈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더리움 클래식을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ETF 승인 소식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가 당장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감기 이슈까지 있습니다. 올해 4월로 예정되어 있으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가지씩 짚어드리면서 앞으로의 전망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카톡방 링크도 제가 남겨놨습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살펴볼 이더리움 클래식 이런 개별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이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 이슈들 그리고 또 경제지표 발표들도 있죠. 이런 이슈들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알맞은 종목 선정부터 저가 매수 타점과 비중, 전략까지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코인 중에 급등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는 코인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을 보고 대응하기에는 당연히 그 시간차로 인해서 알맞은 대응이 그 알맞은 시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변수가 발생했을 때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이 이슈와 대응에 대해서 제가 공유해드리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저와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여기에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첫 번째 이슈인 ETF 이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악재 소식, 이 부정적인 이슈가 나온 건 바로 이 JP모건에서 나온 이런 뉴스였습니다. 자체 보고서를 발간을 했고요. 이 보고서에서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5월 출시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짚어드릴 텐데 여기서 JP모건이 말하고 있는 건 이 SEC에서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현물 ETF 출시에 난항을 겪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도 이 승인이 코앞에 다가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놨던 그런 은행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 동의하기 어려운 게, 여기에 보시면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논리, 이더리움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분석도 나와 있고요. 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문건에서 비트코인 현물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기 또는 시세 조작이 CME, 비트코인 선물 가격에도 유사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여기 이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같은 해당 문건에서 CME의 감시 체계는 비트코인 선물 가격에 대한 이러한 악영향을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자, 또 다른 애널리스트는 올해 이더리움과 리플 XRP의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이미 이더리움의 선물 ETF가 승인됐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다. 또 이더리움 자체적으로는 레이어 2 수수료를 큰 폭으로 낮출 수 있는 프로토 댕크 쉐딩, 이것도 출시가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리플 XRP는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리플과도 이게 조금 연관이 있는 게, 리플과 SEC의 소송에서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게 바로 윌리엄 힌먼 스피치, 힌먼 연설이 있었습니다. 자, 이 힌먼이라는 인물은 SEC에서 국장으로 일했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SEC에서 근무할 당시에 야후 썸밋이라는 한 연설에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미 말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어서 자, 이 이미지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현재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신청해 놓은 자산운용사들은 총 7군데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신청했던 반에크가 이 신청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SEC 측에서 내놔야 되는 그 데드라인이 바로 5월 23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와 마찬가지로 이 반에크에 대한 신청 결과가 나올 때 나머지 6개에 대한 신청도 일괄 승인될 수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크와 투애니언셜스, 해시덱, 그레이스케일, 인베스코, 블랙록, 피델리티 등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은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승인해 줬는데 이더리움을 승인해 주지 않을 가능성은 확실히 낮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그 자금이 옮겨오면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도 데드라인은 5월 23일이지만 이미 이 기업들과 SEC 간의 신청서 안의 내용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때 여러 수정과 회의를 통해서 합의에 이루어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전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죠. 이번에는 덴쿤 업그레이드가 1월 17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데네브 칸쿤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칸쿤 업그레이드도 같은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먼저 이 골리라는 테스트넷에서 1월 17일 날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이고, 1월 13일에는 세폴리아, 2월 7일에는 홀스카이, 총 3개의 테스트넷에 순차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9월 달에 이더리움의 대규모 업그레이드, 머지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머지 업그레이드라는 건 이더리움의 기존의 채굴 방식, 프루프 오브 워크에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스테이킹 방식으로 전환되는 업그레이드였기 때문에 대규모 업그레이드였고, 이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더 이상 이더리움에서 채굴할 수 없어진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채굴자들이 옮겨가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종목이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었고, 이 재료로 당시에 급등을 만들어냈었던 거였죠. 자, 이 이후에 있었던 업그레이드,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요. 이 상하이 샤펠라 업그레이드는 이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더리움에서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인출할 수 있게 하는 업그레이드였습니다. 이 전 업그레이드보다는 당연히 그 규모와 주목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 당시에 이더리움은 15% 정도, 이더리움 클래식은 12% 정도 상승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가 있다라고 해도 그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상승력에 충분히 차이를 보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번 덴쿤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의 네트워크가 더 잘 작동하도록 하는 업그레이드입니다. 자, 이더리움의 단점으로 꼽히는 게 바로 비싼 수수료와 이 느린 트랜잭션 프로세스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입니다. 더 저렴하고 빠른 거래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의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미래에도 당연히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덴쿤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나면 사실 이더리움 클래식뿐만 아니라 이들은 레이어 1 코인이죠. 그런데 이더리움의 레이어 2 코인들인 아비트럼과 옵티미즘과 같은 코인들도 이 업그레이드가 구현되고 나면 현재 속도보다, 이미 레이어 1 코인들보다도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속도보다 10배 더 빠른 거래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카톡방에서 함께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도 상장되어 있지만 옵티미즘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빗썸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서 저와 함께 매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반감기 이슈가 있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라는 건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전부터 대세 상승장이 나왔던 시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차트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이 반감기를 기준으로 이 사이클이,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결정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상승률에 있어서는 1차 반감기 때는 거의 10,000%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고 2차 반감기 때는 3,300%, 그리고 3차 반감기 때는 800%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대략 3분의 1 수준으로 이 상승률이 조금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4월로 예정되어 있는 이 4차 반감기 때는 이 상승률이 200% 중반대가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투자를 진행해야겠고, 다시 이더리움 클래식의 차트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주봉으로 같이 한번 차트를 살펴볼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더리움 클래식뿐만 아니라 이 코인 시장 전체가 2022년도 4월 달부터 크립토 윈터라고 해서 코인 시장에 겨울이 찾아왔다, 그러면서 전부 다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세가 11월 달에 있었던 FTX 파산 사태까지 겹치면서 이게 연말까지 이 하락세가 이어졌었죠. 그리고 나서 2023년 들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7월 달부터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전부 다 이 부분을 한번 끌어올렸던 게 확인이 되죠. 이 부분이 바로 머지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력을 보여줬던 거고요. 이렇게 흘러내리는 와중에 잠시 위치했던 지지라인을 만들려고 했던 부근, 그리고 크립토 윈터가 오기 전에 이 상승력을 또 보여주기 전에 잠시 박스권을 만들었었던 바로 요 라인, 이 박스권에 지금 이더리움 시세가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번 숨고르기 하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이 부분이 큰 폭의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하락세가 나온다라고 해도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장 중요한 라인이었던 바로 이 라인, 30,000원대 라인이죠. 이 부분이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캔들의 강한 몸통으로 이 부분을 뚫어줬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도 가장 많은 매물대가 쏠려 있는 만큼 이제는 그 저항이 지지로 역할을 바꾸면서 충분히 상승력을 이어가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정이 조금 나왔을 때 저가 매수 타점을 잡으면서 보유량을 늘려간다라면 앞으로의 전망이 밝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후 수익률, 그리고 절대적인 우리의 수익 금액을 늘리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확실하게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나서 이 타점을 공유해 드릴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또 이더리움 클래식 외에도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 마찬가지로 함께 봐드릴 거고, 또 이더리움에 이어서 세 번째로 현물 ETF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업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까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리플도 거론되고 있지만 조금 더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코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공지사항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매매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가 코인 시장에서는 여러 긍정적인 호재 소식들이 있는 상당히 기대되고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 선정과 타점을 잘 잡으면서 전략적으로 그러나 안전하게 매매를 진행한다면 충분히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한 해로 만들 수 있겠다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수 있는 한 해로 꼭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매매하는 와중에 당연히 중간중간에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차트가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멘탈을 관리하고 또 어떤 이슈로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이런 부분을 알고 대응한다면 좀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이런 부분
대응 받아보시면서 투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서 제가 이런 부분 좀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자,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입니다.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 또 문자 전송이 힘드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밑에 링크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여러분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카톡방 입장하시고 이런 부분 직접 확인해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